49페이지요. 페이지 49페이지. 이거는 이제 이두식 추론법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튼 또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발생의 범주가 자, 1차 발생 있고요. 그죠? 1차 발생, 2차 발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2차 발생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2차 발생 중에서 그냥 2차 발생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뭐예요? 차성에서 생긴 2차 발생. 이렇게 있죠. 그죠? 차성에서 생긴 2차 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록존과 대한의 화록이 만나는 문제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차성에서 생긴 차성 문제궁이가 있죠. 그죠? 발생의 범주는 이렇고요. 결과의 범주는 어때요? 1차 결과가 있고요. 1차 결과. 그 다음에 2차 결과가 있는데 이 2차 결과도 결국 차성에서 생기는 차성 2차 결과가 있죠. 그 외에 이제 문제궁이나 차성 문제궁이는 없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발생과 결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게요. 자, 49페이지에 있는 거는 3방에서 만나서 2차 발생되는 경우예요. 자, 1번. 3방에서 만나서 1차 발생되는 경우요. 3방에서 만나서 2차 발생되는 경우. 우리가 명반이 이렇게 있으면 자, 선천의 화록이 사궁에 있어요. 선천의 화록이 사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의 화록이 우리 앞에 명반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의 화록이 유궁에 있어요. 그러면 사유축은 3방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2차 발생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서, 즉 축궁에서, 사유축이 3방에서 만나니까 축궁에서 2차 발생이 형성이 되죠. 그죠? 2차 발생이 형성이 되죠. 뭐 이건 좀 앞당겨서 설명을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그러니까 해궁이 공궁이라면 선천의 화록을 해궁으로 차성안궁하면 선천의 화록이 해궁에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죠. 그죠? 해궁에 있는 것처럼 해석이 돼서 얘는 지금 차성해운회죠. 차성해운회. 그래서 유궁에 있는 대한화록과 해궁에 있는 선천화록의 협인, 즉 협으로 만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기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인데요. 협에서 만나서 2차 발생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차성해서 2차가 발생됐기 때문에 차성 2차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차성 2차 발생. 여기가 이제 술궁이죠. 차성 2차 발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두 번째에서 설명한 것처럼 협에서 만나서 2차 발생되는 경우는 차성하지 않고 대한화록이 유궁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화록이 어디 있냐면 묘궁에 있어요. 대한화록이 묘궁에 있으면서 선천의 사궁에 있는 화록과
묘궁에 있는 대한화록의 협인 진궁이 2차 발생되는 경우죠. 진궁이. 자, 구별을 하세요. 자, 유궁에 대한화록이 있을 때 삼방에서 만나는 2차 발생이 있고요. 2차 발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궁에 대한화록이 있어서 사궁에 있는 선천화록과 만나는 진궁이 2차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궁에 있는 선천화록을 해궁으로 차성한궁해서 유궁에 있는 대한화록과 차성한 해궁의 선천화록이 협으로 만나는 술궁도 2차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진궁에 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을 만나서 2차 발생된 궁선과 구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차성 2차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뭐 해석의 의미는 똑같지만, 발생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하여튼 직접 협으로 만나는 건 그냥 2차 발생, 차성에서 협으로 만나는 건 차성 2차 발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49페이지 경우 1, 삼방에서 만나서 2차 발생되는 경우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경우 2, 협에서 만나 2차 발생되는 경우 설명을 드렸어요. 자, 50페이지에 있는 도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1페이지에 특수 2차 발생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수 2차 발생. 자, 그럼 특수 2차 발생이 뭐냐? 자, 지금 그냥 2차 발생, 그 다음에 차성 2차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51페이지에 특수 2차 발생. 특수 2차 발생, 특수자가 붙은 거는 뭐랑 관련이 되어 있냐면 거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천상의 앞에는 항상 뭐가 있죠? 천상 앞에는 앞궁에는 꼭 천량이 있고요. 천상 앞궁에는 천량이 있고, 천상 뒤에는 항상 거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문이 화록이 되면 천량은 음덕의 의미로 쓰여서 천상을 뭐라고 얘기하죠? 록을 제라고 표현하고 천량을 음덕으로 표현해서 협, 천상은 인이니까 천상을 제와 음이 협했다. 그래서 제음협인으로 상당히 좋은 격국으로 설명을 했고요. 거문에 만약 화기가 들어간다면 천량은 형극의 의미가 있으니까 형의 의미로 쓰여서 천상은 뭐로 썼죠? 형기협인이라고 그랬죠. 형과 기가 협인, 천상을 협한다. 그래서 천상의 흉의가 드러나는 그런 격국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특수 2차 발생은 어찌됐든 거문에 의해서 선천으로 천상도 영향을 받고, 거문에 의해서 또 천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한에서도 거문이 화록이 되면 천상도 다시 화록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발생 또는 차성 2차 발생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수 2차 발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기도 마찬가지죠. 거문이 화기가 되면 1차 결과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천상도 화기가 되기 때문에 특수 2차 결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명반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52페이지에 보시면 묘궁에 양량이 있어요. 묘궁에 태양, 천량. 그럼 인궁에는 무곡천상이 있죠. 그 다음에 축궁에는 검은 천동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에서 거문이, 그러니까 선천에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천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문이 화록이 됐어요. 대한에서 거문에서 화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한 1차 발생이죠. 대한 1차 발생. 대한 1차 발생이고요. 이 거문에 의해서 천상이 다시 화록의 길상함을 받고 있으니까 천상도 발생한 결과로 보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이거를 발생의 궁으로 보는데, 즉 2차 발생으로 보는데, 자, 얘에 의해서 천상이 발생된 거죠. 거문에 의해서 2차 발생된 건데, 삼방에서 만나거나 협에서 만나는 발생궁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수 2차 발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한의 특수 2차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유궁의 록존이 있다. 유궁의 록존이 있겠네요. 그죠? 신년생인 경우는 하여튼 유궁의 록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궁의 록존이 있다고 한다면, 자, 거문의 대한의 거문의 화록과 유궁에 있는 록존이, 그죠? 축궁에 있는 거문 화록과 유궁에 있는 록존이 삼방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사궁이 문제궁이가 되죠. 그죠? 문제궁이. 자, 또 하나, 이 유궁에 있는 록존을 묘궁으로 이렇게 차성항궁해요. 여기를 차성항궁하면 얘도 묘궁으로 록존이 오죠. 그러면 대한의 거문 화록과 묘궁에 있는 록존의 협인 인궁 역시 차성 문제궁이가 되는 거죠. 그죠? 차선 문제궁이. 이렇게. 차성 문제궁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협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록존이 해궁에 있어요. 선천의 록존이 해궁에 있다면 대한의 거문 화록과 그 다음에 해궁에 있는 축궁의 거문 화록과 대한 화록과 축궁에 있는 선천의 록존의 협인 자궁이 문제궁이가 되는 거죠. 문제궁이가. 그래서 이렇게 협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52페이지에 보시면 특수 2차 발생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문제궁이를 찾는다 해서 5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고, 자, 1차 결과. 이것도 이제 방식은 똑같아요. 특수 2차 발생, 특수 2차 결과. 문제궁이만 없는 거고, 1차 결과, 그 다음에 특수 2차 결과, 특수 2차 결과. 이렇게 나눠지죠. 자, 페이지 55페이지요. 55페이지. 1차 결과를 찾는다. 자,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묘궁에 선천에 화기가 있어요. 묘궁에 선천에 화기가 있다고 했을 때 해궁에서 대한에 화기가 들어가요. 대한에 화기. 그럼 해묘미는 삼방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궁이, 그죠? 미궁이 여기는 해궁이고요. 여기는 묘궁이고, 미궁이 1차 결과, 여기가 지금 해궁이 대한의 화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1차 결과죠. 결과고, 선천의 화기와 삼방에서 만나는 미궁이 2차 결과가 되는 거죠. 2차 결과. 그죠? 2차 결과가 되고, 만약에 묘궁에 있는 선천화기를 유궁으로 만약 차성해서 선천화기가 유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술궁이, 그죠? 여기가 유궁이고요. 술궁이 어떻게 돼요? 차성해서 2차 결과가 되는 거죠. 차성해서 2차 결과가 되는 거고요. 선천의 화기가 묘궁에 안 있어요. 원래 유궁에 있어요. 그러면 술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2차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수 2차 결과는 이제 특수 1차 발생, 2차 발생하고 똑같은데요. 57페이지. 특수 2차 결과를 찾는다 그러면, 자, 아까와 똑같이 거동이 축궁에 있는데 여기 이제 인궁에 무상이 있죠. 무곡천상. 묘궁에는 천량태양이 이렇게 있죠. 그죠? 천량태양 이렇게 있죠. 자, 대한에 자, 그러니까 선천의 화기가 우리가 태양의 화기가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태양의 화기가 있는데 대한에서 거문이 화기가 되던 천동이 화기가 되던 일단 거문하고 붙어 있는 건 다 거문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에서 천동의 화기가 됐다고 봅시다. 천동의 화기. 그러면 천동 화기인 축궁이고 여기는 인궁이고 여기는 묘궁이죠. 축궁이 1차 결과가 되고요. 축궁이 1차 결과가 되고 물론 선천의 화기가 묘궁에 있으니까 여기가 2차 결과가 되긴 하죠. 이제 협으로. 그러니까 천동의 협과 태양의 협으로 2차 결과도 되지만 거문에 의해서 거문과 같이 있는 천동이 화기가 됨으로 인해서 천상도 화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 2차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 번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2차 결과로 해석을 하는데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 선천에 태양 화기가 있어서 천동 화기가 된 것도 2차 결과 협으로. 그 다음에 천동 화기가 되어 있지만 거문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천상이 다시 형기협인된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에 특수 2차 결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문이 화기가 돼도 거문이 대안에서 화기가 돼도 특수 2차 결과로 보는 거고요. 거문과 같이 있는 천동이 화기가 된다 그래도 거문의 영향을 받아서 천상도 특수 2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묘궁의 양양을 유궁으로 차성안공하면 태양 화기가 여기 있는 모양이죠. 유궁에 있는 모양이니까 3방에서 다시 만나면 얘는 차성 2차, 사공은 차성 2차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의 범주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문과 같이 동궁에 있는 별이 화기가 되더라도 천상궁은 특수 2차 결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요. 58페이지. 자,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발생과 결과를 따져보자. 1번. 선천화록이 있는 궁에 대한화록이 있어요. 즉, 그건 그냥 화록을 록으로 발생을 시킨 거죠. 길상의 의미도 있고 발생의 의미도 있겠죠. 자, 사궁에 선천의 화록이 있는데 사궁에
선천에 화록이 있는데 여기서 대한의 화록이 또 왔다. 대한의 화록이 사공을 건드렸다. 움직였다. 이렇게 되면 인동했다. 그럼 이게 1차 발생이에요. 1차 발생.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선천의 록존이 유궁에 있어요. 유궁에 있으면 대한화록과 선천화록이 이렇게 록존이 선천의 록존이 만나는 삼방사정, 여기가 유궁이죠. 여기는 사궁이고 여기 사이축은 만나니까 축궁이 뭐가 돼요? 문제궁이가 되죠. 그죠? 문제궁이. 그죠? 그 다음에 선천화록이 사궁에 있는데, 자, 59페이지 내용을 보면 선천화록이 사궁에 있는데 대한화록이 진궁에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1차 발생으로 끝나죠. 1차 발생으로. 그죠? 록존하고도 만나지도 않고요. 암합은 발생과 결과에서는 안 봐요. 그 다음에 1차 발생으로 끝나죠. 근데 만약에 록존이 인궁에 있다. 선천의 록존이 인궁에 있다. 이러면 대한 발생이 1차 발생이고 여기가 문제궁이가 되죠. 그죠? 문제궁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선천의 화록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천상이에요. 사궁이 천상이고 여기가 거문이라 그러면 진궁이 거문이라 그러면 대한에서 1차 발생했죠. 그죠? 대한에서 1차 발생하고 그러면 거문에 의해서 천상이 다시 재음협인되니까 여기가 사궁이 특수 1차 발생이죠. 특수 1차 발생이죠. 천상에는 선천에 화록이 없으니까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그죠? 특수 1차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인궁에 록존이 있다면 대한의 거문 화록과 록존이 협인 여긴 그대로 문제궁이가 되는 거고요. 2차 발생, 특수 2차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천의 록존이 여기 있는데 핵인궁에 있는데 대한의 화록이 인궁에서 발생을 했다. 그럼 이건 그대로 1차 발생이 되는 거죠. 1차 발생. 그러니까 록존을 발생시킨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돼 있는 게 지금 59페이지의 설명이고요. 그죠? 자,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페이지 60페이지요. 선천의 화록이 사궁에 있고요. 선천의 화록이 사궁에 있고 묘궁에 록존이 있는데 대한화록이 진궁으로 왔어요. 그럼 이건 그냥 1차 발생만 해당되는 거예요. 1차 발생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얘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 록존궁을 건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차 발생궁이 되는 거죠. 자, 2번 선천화록이 있는 궁에 대한화록 사이에 녹존이 들어가 있을 때 그거는 이제 발생이죠. 만약에 사궁에 선천화록이 있고 록존이 진궁에 있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이거는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 해궁에 선천화록이 있고요. 묘궁에 록존이 있어요. 근데 대한화록이 진궁에서 왔어요. 진궁에 대한화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진궁이 1차 발생궁이 되고요. 진궁이. 그 다음에 인궁의 선천화록과 진궁의 대한화록에 의해서 여기 이 묘궁에 있는 록존궁이 2차 발생궁이죠. 그죠? 2차 발생궁. 그래서 록존을 발생시키는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인궁의 61페이지요. 인궁에 선천화록이 있는데 신궁에서 대한화록이 왔어요. 대한화록. 여기 오면 얘는 그대로 그냥 1차 발생이죠. 그죠? 만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1차 발생이죠. 그 다음에 녹존이 인궁에 있는데, 선천의 녹존이 인궁에 있는데, 신궁에서 대한화록이 발생했다. 그것도 그냥 1차 발생에 불과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합궁에서 만날 때, 그 다음에 지금 그 62페이지에 보시면 나머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6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는 안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안 쓰죠. 예. 쓰지는 않죠. 자, 아까 예에서처럼 묘궁에 양양이 있고요. 묘궁에 양양이 있고 축궁에 거동이 있는데, 그죠? 축궁에 거동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축궁에 선천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한에서 천량화록이 왔다. 대한화록이 뭐 태양화록이든 천량화록이든 왔다. 그럼 이것이 천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천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항상 거문과 관련된 별, 동궁에 있는 별이 록기가 돼도 그건 발생과 결과가 되는 거고요. 천량, 태양, 즉 천량과 연결된 거는 천상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성인동궁이 63페이지 이것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인자궁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거문의 화록이, 선천의 화록이 있어요. 선천의 화록이 있으면 묘궁에 있는 천량은 대한화록이니까 여기가 1차 발생이죠. 그죠? 1차 발생이고 여기가 이제 인궁이 이거 뭐 2차 발생도 되고 2차 발생이죠. 특수는 아니죠. 왜냐면 거문에 의해서 발생된 건 아니니까. 2차 발생됐는데 인궁이 2차 발생된 건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거문의 화록이 없었다면 인궁에 있는 무곡천상은 발생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인궁을 발생시킨 인자궁이다. 그래서 인자궁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인자궁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발생을 시킨 원인궁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65페이지까지 해석을 했어요. 자, 결과궁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